샤론에 꼽힐 때 오늘은요 18살의 걸그룹으로 데뷔해서 최정상의 인기를 얻은 후 평범한 일반인으로 돌아가 꿈을 키워 자신만의 노래로 감성 충만한 인생을 살고 계신 가수 최은정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최은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1999년 1세대 걸그룹 클레오로 데뷔를 하셨습니다. 무대 위에서 완벽한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남녀 팬을 모두 사로잡은 걸그룹으로 4집까지 활동을 합니다. 그러다 클레오를 탈퇴하고 솔로로 활동을 하다가요. 연예계 은퇴를 선언하고 홍콩에서 모델과 엔터 회사 직장인으로 생활을 했고요. 다시 한국에서 재기하며 현재 클레오를 재결성하고 아티스트의 삶을 진행 중입니다. 은정 씨 이렇게 TV로만 보다가 실제로 보니까 네. 정말 예뻐요. 인형같이 예뻐요. 네, 가찬이십니다. 오늘 되게 평생 들을 칭찬을 오늘 제일 많이 들은 것 같아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네. 네,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바쁘시죠? 제가 작년에 클레오를 재결성해서 만들고 네. 좀 솔로 활동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또 제 음반을 계속 내고 있는 중이라서 막 바쁘기보다는 그냥 이제 꾸준히 하는 마음으로 몸에 조용히 소소하게 살고 있습니다. 음악 활동을 계속 병행하면서 솔로도 네. 하고 그룹도 다시 하고 네. 또 요새 프로그램도 나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최근에 이제 아무래도 좀 제 소식을 또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저를 찾는 분들이 있으면 좀 괜찮으면 다 나가려는 편이다 보니까 여기저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네. 은정 씨 얼굴에서 진짜로 좋아하는 걸 하며 네. 살아가는 사람의 네. 여유가 느껴집니다. 1999년에 데뷔를 했다고 하는데 네. 그는 올해가 지금 25년 차인가요? 정말 오래된 옛날 얘기긴 하지만 저도 깜짝깜짝 놀라는데 이제 사실 녹화날 기준으로 어제가 제 데뷔 26주년이었어요. 그래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가장 오래된 팬분이 있어서 그분을 통해서 알게 됐는데 네. 이게 사실 그 사이에 굉장히 많은 일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여기 왔지만 그날을 생각하면 또 얼마 전 일 같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그래서 벌써 아. 이제 정확히는 26년 차가 됐습니다. 네. 그럼 몇 살에 데뷔를 하신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였으니까는 17살이었던 것 같아요. 17살에? 네. 그때 그러면 가수로 데뷔를 하신 거예요? 그렇죠. 이제 사실 저는 꿈이 가수였던 편은 아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계속 가수 쪽으로 제가 이렇게 자꾸 나가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부모님들을 좀 이렇게 속썩이는 네. 그런 아이였는데 갑자기 이렇게 가수가 되게 된 건데 뭐 과정은 길었지만 네. 어쨌든 가수로 데뷔를 하게 됐죠. 가수가 원래 꿈이 아니었다고 하면 원래 어떤 일을 하고 싶다고? 사실 저는 이제 원래 모델이 꿈이었고 네. 이제 배우가 되고 싶었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지금의 제가 키가 여자 가수 중에서도 좀 큰 편이에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엔 더 그랬고 제 지금 키가 초등학교 3학년 때 키거든요. 정말요? 네, 그래서 사실 뭐 지금 기준에선 그렇게 큰 키가 아니지만 저희 세대에서는 좀 큰 키여서 네. 저는 이제 엄청난 슈퍼 모델이 될 줄 알고 있었어요. 계속 잘할 줄 알고. 네. 근데 이제 3학년 때 멈추더라고요, 키가. 키가. 네, 아주 딱 멈춰서 그때 이후로는 이제 모델의 꿈을 좀 버리고 배우가 되고 싶었어요. 이제 네. 그때 말로는 탤런트라고 이제. 네. 그래서 연기자가 되고 싶었지만 이제 이렇게 또 가수의 길을 계속 이렇게 열리더라고요. 네. 가수로 먼저 데뷔를 했으니까 또 그런데 그 당시에 저도 가수 활동을 했었는데 네, 되짚어 너무 신기해요. 보면은 그 클레오는 정말 인기가 많았는데요. 네. 그 남학생들만 좋아하는 그룹이 아니라 여성 팬이 되게 많았어요. 그쵸? 되게 그랬어요? 네, 반반 섞여서 되게 보통 클레오는? 여자 그룹은 남자 팬이 많은데 여성들도 참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인기가 엄청났었는데 어느 정도였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사실 활동할 때는 저희가 약간 실패한 그룹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설마요. 그 나중에 들으니까 이제 다들 이런 반응이신데 네. 그 당시에는 제가 이제 워낙 꿈이 컸고 워낙 꿈이 큰 데다가 좀 욕심 많은 아이였고 네. 또 이제 집에 반대를 무릅쓰고 데뷔를 했기 때문에 네. 뭔가 보여줘야 되겠다는 강박관념이 엄청 심했어요. 그랬겠죠. 부모님께 뭔가 증명하고 싶다. 네. 근데 거기에 좀 미치지 않는 결과물이 저한테는 느껴져서 나중에 이제 막 우린 다 네가 되게 잘 됐다고 생각했다. 네. 이제 지인들이 얘기를 할 때마다
우리가? 내가? 약간 그래서 좀 실감이 안 났는데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서 보니까 네. 저희가 그래도 그 정도면 열심히 한 거에 비해 괜찮았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근데 와닿지는 않아요, 사실은. 네. 기대치가 네. 컸던 거예요. 그러네요. 네. 기대치가 엄청 크셨었네요. 맞아요. 그때 실감 못했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사랑했다는 건 정말 대단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당시 예능 프로 활동도 많이 했다고 하는데 네. 그때 어떤 활동을 했었나요? 저희가 데뷔했을 때 이제 모든 1세대 아이돌의 이제 약간 춘추 전국시대처럼 굉장히 많은 아이돌이 있었어요. 물론 지금보다는 뭐 많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네. 그때는 이제 다 같이 모여서 하는 프로그램이 많았어요. 네. 그래서 주로 약간 몸을 던져야 되는 뭐 이렇게 그 올림픽 같이요? 네. 뭐 이렇게 정말 높은 데서 뛰어내리는 그런 수중 다이빙 같은 것도 있었고 뭐 이렇게 놀이기구인데 좀 위험한 이제 지금은 많은 분들이 즐기시는 건데 높은 데서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거 그리고 한강에서 이제 제트스키 타고 막 달리다가 이제 넘어질 때까지 달리는 뭐 그런 것도 있었고 뭐 재밌었죠. 체육인인데요. 진짜 요즘에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뭐 한강을 횡단한다든지 네. 뭐 그런 좀 정말 어떻게 보면 생명의 위협을 느낄 만한 그때 몇 년도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99년도죠. 네. 99년도. 네, 2000년, 90까지 밀레니엄 시대.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 때는 사실 너무 활동이 힘들었어요. 아. 그러니까 노래만 하는 게 다가 아니고 네. 예능이 너무 많은데 그 예능의 그 수위가 굉장히 높았어요. 그 몸이 힘든 수위가. 네. 그래서 사실 좀 위험하고 이런 거 있을 때는 언니들한테 이렇게 미루기도 하고 네. 저희끼리 가위바위보에서 결정하기도 하고 서로 하기 싫어서. 근데 요즘에는 예능을 다 하고 싶어 하잖아요, 멤버들이. 네. 근데 그때는 아니었구나. 저희 때는 되게 피하고 싶은 기억이 많았죠. 네, 난이도가 상당했네요. 그러니까요. 거의 네. 많이 울고 그랬어요, 여자 아이돌 그룹들이. 가수가 노래하기도 힘든데 체육인의 역할까지 감당했어야 하는 그런 맞아요. 어려움이 있는 줄 몰랐어요. 근데 시청자들이 볼 때는 정말 클레오는 너무 예쁘고 정말 최정상에 있는 그룹이었는데 클레오를 먼저 탈퇴를 하셨잖아요. 그쵸. 그럼 탈퇴하고 나서는 어떻게 활동을 하셨어요? 저는 제가 나오기만 하면 모든 회사들이 저를 원할 줄 알았어요. 클레오를 나오면? 네, 나는 뭐 모두가 날 찾을 거야. 막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모두가 저를 꺼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유는요? 그 이유가 뭐냐면 네. 사실 클레오의 이미지가 너무 강했고 그 이왕이면은 신인 가수를 키우는 게 차라리 낫다는 말을 많이 하셨고 또 4집까지 했기 때문에 클레오로서의 어떤 이미지로는 어느 정도 소진이 됐다고 생각을 하셨고 네. 저희가 사실은 또 엄청난 가창력의 그룹이 아니었기 때문에 솔로에 대해서 이제 약간의 의심, 걱정 그런 것 때문에 저를 많이 꺼려하셨고 선뜻 나서서 저를 하겠다는 회사가 없었어요. 그래서 한 2년 넘게 방황을 많이 했고 되게 당당하게 나왔는데 저를 받아주는 곳이 없어가지고 그때 굉장히 많이 방황을 했던 것 같아요. 1, 2년 정도 되나요? 2년 넘었던 것 같아요. 네. 그때 제가 딱 횟수로 10년째 가수 활동을 했을 때예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정확히 20대 후반이 딱 되고 곧 30대를 앞두고 있었어요. 네. 근데 내가 10년의 방송 활동으로 가수를 했는데 늘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에 힘들어하는 저를 보면서 이게 내가 한국에서 가수 활동으로는 안 되는 사람인가 보다. 그래서 그러면 내가 새로운 나라에 새 출발을 해보자. 그래서 이제 모든 걸 정리하고 떠났었죠. 한국에서 해볼 수 있는 노력도 다 해본 것 같고 그렇죠. 그 많은 인기를 얻었다고 하나 은정 씨 양에는 택도 없었죠. 택도. 네, 네. 택도 없었어요? 예. 예. 지금도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생각하면은 사실 네. 이렇게 오랫동안 제가 음악을 할 수 있게 된 원동력도 거기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제 소원을 한 번도 제대로 풀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한 번 더 해볼까? 더 해볼까 하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안 그랬으면은 제가 만약에 처음부터 뭐 엄청난 1위 가수의 꿈을 이뤘다면 저는 몇 번 하고 그만뒀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렇지. 이제 최고를 정상을 찍었기 때문에. 근데 항상 제가 하고 싶은 그 정말 최고의 그게 안 되니까 한 번만 더 해보자. 혼자 해볼까? 그룹을 해볼까? 다시 결성해볼까? 이거를 계속 반복하는 과정에서 제가 음악을 꾸준히 하게 된 힘이 된 것 같아요. 동기. 네, 나는 동기가. 이런 분들을 정말 존경해요. 어. 왜 그러냐면 네. 저도 어디 가서 강연을 꽤 많이 하고 다니거든요. 강연을 하고 나서 돌아올 때 내가 내 스스로 만족을 못해요. 네, 그럴 때 있죠. 그리고 강연을 하고 난 다음에 그걸 모니터링한 영상을 보여주잖아요. 보기도 싫어요. 제가 그래요. 무슨 말인지 오. 알죠? 옛날 활동할 때 보면 보기도 싫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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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심정 저는 이해합니다.
그럼 그때 나의 새로운 인생 어떻게 시작을 하게 되었나요? 그래서 이제 한국을 떠날 때 네. 제가 이제 스스로 저한테 약속과 다짐을 한 게 있었어요. 제가 아무 일 없이 이제 회사를 혼자 나온 거기 때문에 네. 회사 입장에서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네. 제가 혼자 떠나겠다고 떠난 거라서 네. 사실 굉장히 그 나이에는 큰 위약금을 물고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국으로 갈 때 네. 딱 현금 10만 원을 환전해서 네. 이 돈을 이 이상 제가 한국 돈을 끌어서 써야 된다 하면 다시 한국 돌아간다라는 결심을 하고 네. 아주 작은 캐리어 가방 하나만 딱 들고 한국을 떠났거든요. 그냥 10만 원? 네, 딱 10만 원. 왜냐면 이 10만 원 이후로는 여기서 벌어서 써야 된다. 왜냐면 떠났으니까 이제 한국은 저랑 상관없는 나라라고 생각하고 정말 새로 태어난다고 생각하고 간 거예요. 그때 나이가 몇 살입니까? 정확히 28. 아, 네. 네. 제가 17에 데뷔해서 28에 떠났어요. 그렇게 해서 아무도 모르고 뭐 영어도 못하고 중국어도 못하는데 그냥 홍콩이란 나라를 간 거예요. 네. 뭐 당연히 잘 곳도 없었고 네. 그래서 일단 이 10만 원으로 몇 시간 버텨야 되니까 그러다가 이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면서 그 날부터 9년 동안 홍콩에서 살게 됐어요. 그 네. 돈으로 떠났는데 9년을 살았다고요? 네. 어떻게 그게 가능했나요? 이제 그 당일부터 일거리를 찾았죠. 가자마자. 가자마자 언어도 잘 안 되는데. 그냥 눈에 가장 먼저 보이는 모델 에이전시에 들어갔어요. 그 이전에 계획을 해서 간 것도 아니고. 전혀 아니었어요. 그냥 오늘 어디서 자지? 근데 생각을 해보다가 모델 아파트가 있지 않을까. 모델들은 외국에서 많이 네네. 오니까. 그래서 이제 유튜브로 저를 보여줬죠. 네. 저는 한국에서 온, 뭐 이렇게 영어를 못하니까 그냥 이렇게 막 보여주면서 이제 클레오도 보여주고 최현정도 보여주면서 내가 이제 모델 활동을 해서 오늘부터 너네들과 일을 하게 해줘라. 근데 내가 만약에 좀 돈이 되면 계약을 좀 해주고 일단은 오늘 잘 곳을 좀 마련해줘라. 잘 이런 곳을. 식으로. 응. 근데 이제 막 한 몇 시간 회의를 막 하시더라고요. 네. 굉장히 심각하게. 당장 잘 곳은 줄게. 네. 그래서 이렇게 시작된 거예요. 어. 그렇게 해서 이제 9년의 저의 생활이 시작됐죠. 그러니까 처음 이렇게 이루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에서. 그쪽에서 받아준 거지. 네. 그냥 갔으면 10만 원만 줬으면 되겠어요? 안 되죠. 그때만 해도 한류가 전혀 없었을 때여서 네. 한국이 어디지? 약간 이런 반응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를 찾아볼 때 당연히 저를 모르지만 네. 그냥 뭐 가수라고 하니까 뭐 키가 좀 그 정도는 아니니까 좀 광고 모델은 좀 하겠다. 네. 그러면서 이제 저를 좀 한번 한 달만 테스트해 보자. 네. 어쩐가 보자. 네, 어떠나 보자. 근데 제가 정말 열심히 해서 이제 제가 이제 먹고 마시고 웃고 이러는 걸 잘하니까 네. 이제 TV 광고를 많이 하게 된 거예요. 네. 이제 먹는 광고, 과자, 음료 이런 거. 거기서. 네. 네. 그래가지고 한 달 동안 나름 좀 성과가 좋았던 거죠.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테스트 기간에? 네, 너무 좋았던 거예요, 사실. 기대 이상. 기대 이상. 저는 이제 당장 생계가 달렸으니까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그렇죠. 그냥 정말 이거 아니면 안 되잖아요. 다시 절실. 돌아가기엔 너무 민망하고 멋있게 왔는데 그래서 네. 정말 제 인생에서 가장 열심히 했던 네. 데뷔할 때보다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네. 절실. 네. 이게 아니면 안 된다. 배수의 진을 쳤잖아요. 네, 무조건. 네. 그래서 진짜 간절한 마음으로 하다 보니까 어떻게 또 길이 열려서 네. 그때부터 정규 계약이 또 이렇게 돼주고 네. 몇 년 동안의 모델 활동을 하다가 그 회사에서 저를 가수로 데뷔까지 시켜주셨어요. 그러면 모델 활동은 외국인들과 함께하고 네. 우와, 홍콩에서 가수까지 데뷔를 하신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애국에서 모델을 하면서 생활을 하니까 어려운 점은 많았겠죠. 근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은 없었나요, 그러면? 사실 제가 일을 그때 굉장히 많이 했고 잘해서 경제적인 건 없었고 네. 외로움이 그때 시작된 것 같아요. 모델 활동할 때 너무 외로운 거예요. 네. 공허해. 네, 왜냐면 저는 사실 직업이 모델이 아닌데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친구들은 원래부터 모델이었고 모델이 꿈이었고 이미 모델 활동을 많이 하던 친구들인데 제가 또 약간 이방인처럼 저는 좀 근본이 없는 갑자기 나타난 그리고 나이들도 그 친구들은 거의 17, 18. 더 어리고. 네, 뭐 러시아나 브라질 모델들이 많았어요. 네. 정말 키가 막 180 여자분들도 막 런웨이 모델. 너무 조그맣고 나이도 너무 많은 거예요, 저는. 그치. 그때쯤 전 30이었고. 네. 그러니까 약간 왕따처럼 되는 거예요. 그렇겠다. 체력도 그 친구처럼 못 따라가요. 네. 그 친구들은 너무 이제 어리니까. 네. 또 러시아 분들 러시아어로 얘기하고 브라질 분들 브라질어로 얘기하고 영어도 아니니까 제가 또 전혀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네. 그러면서 이제 너무 외롭다가
그때부터 이제 제가 홍콩에 있는 한국 친구들을 좀 만들기 시작했죠. 홍콩에 한국 친구들이 있었나요? 많았어요. 네. 네. 홍콩에서 또 모델 활동도 하셨고 가수 활동도 하셨지만 네. 또 평범한 직장인으로서도 사셨다고 들었어요. 네.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저는 참 그 모든 게 계획됐다는 게 너무 신기한 게 저를 그 길에서 네. 받아준 그 회사에서 가수까지 데뷔를 했는데 이제는 제가 더 나이가 들어서 네. 너무 오래 살았고 그 나라에 더 이상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 어떡하지 또 이제 힘듦이 올까 말까 한 그 시점에 우리나라에서 한류가 엄청나게 네. 뭐 K-팝, K-드라마, K 뭐 뷰티 그러면서 이제 한국에 대한 그 관심이 너무 커질 때가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에서 한국 부서를 만들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국 코리안 컨텐츠를 맡아서 할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네. 저만큼 이 나라에 오래 살았던 사람이 없으니까 네. 너가 해볼래? 이렇게 딱이네. 된 거예요. 한국인이고. 네, 그래서 이제 네. 월급을 받으면서 그 회사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이 된 거죠. 한국 미디어 컨텐츠 담당으로서. 네. 그래가지고 또 너무 재밌게 일을 하게 됐고 네. 또 한국에서 제가 뭔가 일을 연결할 때는 제가 한국에서 활동을 했던 사람이니까 네. 그걸 보고 제 경력을 보고 또 믿음이 가니까 그렇죠. 신뢰가 가죠. 네, 이제 그냥 홍콩에서 무슨 일이 왔다 그러면 좀 의심을 할 수도 있는데 저라는 사람이 한다고 하고 개입이 돼 있으니까 진행이 더 빠르게 되고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회사 생활할 때 제가 클레오였다는 거에 대한 덕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네. 그래서 회사 생활을 굉장히 또 잘했고 네. 점점 안정기를 찾아갈 쯤에 네. 이제 사드가 터지면서 네. 모든 일이 없어지고 그렇게 저는 한국에 돌아오게 됐죠. 아. 네. 이제 오고 갈 일이 없어지니까 본인 하실 일이 없어지고 나이는 좀 들어가고. 그럼 한국으로는 언제 돌아온 거예요? 지금 정확히 7년 전인데요. 네. 사드가 터지고도 한 3, 4개월 버텨보고 아. 기다려보고 언젠간 풀리겠지. 그리고 그렇지. 친구들도 지금 가기 너무 아깝지 않냐. 이제 8, 9년 동안 있었는데 풀릴 수도 있다. 좀 버텨봐라. 이래서 버텼지만 사실 이제 일이 없이 회사에 매일 가서 월급을 꼬박꼬박 받는다는 게 굉장히 눈치 보이는 그렇지. 일이고 네. 워낙 정직한 성격이시잖아요. 너무 미안하고 네. 그리고 또 저랑 너무 가까운 가족 같은 동료들인데 그냥 이분들한테 너무 민폐인 것 같은 생각에 자존심. 너무 그냥 데스크에 앉으면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못 견뎌. 진짜 이건 아니다. 그렇다고 이 나라에 제가 뭐 가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점점 이제 한국에 있는 아빠도 걱정이 되고 그러면서 슬슬 이제 갈 때가 됐나 보다. 그러면서 이제 온 게 7년 전이었어요. 네. 그냥 오셔가지고. 그때 이제 정말 큰 인생의 위기가 또 시작됐죠. 그때 벌써 제가 나이가 30대 후반이었고요. 그렇죠. 한국에 와 보니까 제가 떠났을 때 한국과 너무 달라진 거예요. 아, 그래요? 그 발전해 사이에도? 보니까. 너무 어. 정말 한동안 제가 새 집을 못 찾아갔어요. 길을 몰라가지고. 그 정도로 많이 바뀌었나요? 너무 오랫동안 한국을 떠나 있었고 네. 10몇 년 떨어져 있었. 거의 10년이죠. 음. 그리고 제가 혼자 어딘가 방송 활동할 때는 혼자 제가 운전해서 막 다녔던 적이 별로 없으니까 갑자기 30 후반의 여자가 왔을 때 모든 걸 제가 새로 다시 해야 된다는 게 저한테는 너무 어려웠어요. 그리고 지금은 너무 많지만 키오스크라는 게 그때 전 너무 어려웠어요. 네. 그런 게 없었거든요, 홍콩에는. 네. 그래서 이게 뭐지? 어떻게 표를 사고 어떻게 밥을 시키지부터 전 너무 힘들었고 그리고 일단 친구들이 다 가정을 이루고 그렇지, 그 나이. 아이 엄마가 돼 있고 그렇죠. 저랑 놀아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맞아요. 그 시기에 또 저희 아버지와 할머니, 할아버지가 다 돌아가셨어요. 한 번에. 한 번에. 1년 사이에 3분이 다 돌아가셨는데 이제 저는 사실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던 거에 대한 어떤 고생이나 이런 거는 없던 편이었어요. 초등학교 어릴 네, 때니까. 너무 어릴 때였고 또 어머니도 기도원에서 돌아가셨었기 때문에 투병을 이미 저희와 함께 안 하시고 네. 제가 한 1, 2학년 때부터 저랑 안 살게 됐던 거예요. 기도원에 있으시니까. 그래서 저는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신 거에 대한 충격이 좀 덜했어요. 네. 원래 같이 안 살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또 이 삶과 죽음에 대한 개념이 확실하지 않아서 그게 그렇게 슬프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어머니가 없는 거, 그냥 남들이 있는데 내가 없는 거 하나 생겼다. 그냥 그렇게. 근데 오히려 살면서 힘들었지 그 당시는 그렇게 힘들지 않았는데 다 커서 안 그래도 좀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는 와중에 아버지랑 할머니, 할아버지가 다 돌아가시니까 처음으로 정말 세상에 정말 나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이 그때 처음 들었어요. 예전에 홍콩으로 떠날 결심을 하셨을 때 혹시 그때 가족의 소중함을 몰랐던 건가요? 사실 저는 몰랐던 게
일단 아버지가 너무 오래 투병을 하시고 있었고 또 사실은 저희 아버지가 3번의 재혼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제가 볼 때는 아버지도 어렸고 어떤 여자를 만나야 될지 잘 모르는 너무 어린 나이에 한 20살 남자 나이 20대 후반에 아이 둘에 아, 그랬어요. 그쵸. 왜냐면 제가 3학년 때 엄마가 돌아가셨으니까 아이고. 아빠는 20대 후반이셨고 아이고, 네. 지금 생각하면 너무 이해가 가요. 저한테는 아빠지만 너무 어린 남자잖아요. 그러네요. 저보다 너무 어린, 지금도 전 어린데. 그러니까 아빠도 방황을 많이 하셨고 자식들한테 좋은 엄마를 어떻게 찾아주지? 근데 또 아버지도 외로우셨을 거고 그러니까 실패를 너무 많이 하셨어요. 그러면서 3번의 재혼을 하시면서 저는 또 그걸 보면서 아빠가 아빠라기보다는 어떤 한 남자로서 너무 짠했고 중학생이지만 아빠랑 항상 새엄마를 가지고 많이 제가 조언을 했었어요. 조언을. 네, 아빠 이번에는 이분은 좀 아니지 않을까? 아, 그랬어요? 이분이랑은 왜 싸웠냐? 내가 화해를 좀 도와주겠다. 아, 상담을 네, 뭐 했어? 이렇게 상담을 아빠가 저랑 하시더라고요. 아빠도 어디 털어놓을 데가 외로우셨구나. 없었나 봐요. 그러면서 그러셨겠다. 저희 둘은 좀 기억이 나는 게 항상 아빠가 집에서는 동생도 있고 그러니까 차로 저를 불러요. 밖에. 그럼 아빠랑 둘이 차에서 새로운 결혼에 대한 상담을 너무 많이 저랑 하셨어요. 이런 여자가 있는데 어떠니까. 그러면서 이제 아빠를 이해하면서 제가 이제 인간에 대한 이해력이 많이 늘었던 것 같아요. 그때. 장녀셨어요? 네, 제 장녀였고 그리고 또 동생이 있었고요. 남동생이 있었어요. 터울은요? 5살 차이. 그러면 할 수밖에 없었겠다. 그래서 아빠가. 제 동생이 3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어. 저는 괜찮은데 동생은 엄마가 너무 필요하니 저는 이제 중학생이니까 동생을 위해서 좀 좋은 엄마가 필요할 것 같다. 그러면서 저랑 아빠가 많이 의논을 하셨고 그러다가 이제 아빠도 아파지시면서 저는 사실 항상 가족과 저는 좀 독립된 저는 멀리서 이제 가족을 지켜보는 사람 그래서 가족의 울타리에 제가 있어 본 적은 없고 그냥 아빠가 좀 잘 됐으면 동생이 좀 잘 컸으면 뭐 그런 느낌으로 가족을 바라봤지 제가 이 구성원이 돼서 무언가 이렇게 느낀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결혼관념이 가장 힘들었었어요. 그 결혼에 대한 가치관 성립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네. 아버지가 오랫동안 투병을 하셨다고. 네. 근데 그 아버지를 지금 생각하면 마음이 어떠세요? 제가 아버지를 생각하면 아들 같아요, 사실. 왜냐면 저희 아버지도 저랑 성격이 진짜 비슷했고 되게 강한 척하고 논리적이고 막 뭔가를 밀어붙이지만 속으로는 혼자서는 뭘 하기에 굉장히 약하고 연약하고 한 번 뭔가 기대에 못 미치거나 실망이 오면은 되게 무너지는 스타일이신데 아빠는 또 아빠이기 때문에 저한테 그걸 티를 많이 못 내실 수밖에 없었던 것 같은데 저는 또 눈치가 빨라서 그런 순간들을 많이 봤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재혼과 이혼을 겪으면서 아빠가 점점점 너무 약해지시는 과정을 저는 다 봤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저렇게 병이 걸리지 않았나 생각할 정도로 스트레스가 엄청났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또 의사로서 이제 파킨슨이란 병 때문에 손을 많이 떠셔서 수술을 못하게 되시는 게 또 아빠한테는 너무나 자존심 상하고 화가 난 일이었을 텐데 그걸 유지하려고 어떻게든 끝까지 약을 먹으면서 수술을 하다가 굉장히 많이 힘들어 하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본인이 나는 못해라는 걸 인정할 때까지도 너무 힘들어 하셨고 그러다가 이제 다른 병까지 겹치셔서 결국은 침대에서만 한 6, 7년 있다 아이고, 돌아가셨거든요. 6, 7년. 네. 근데 제가 아는 아빠는 너무 활동적인 진짜 항상 겨울에는 스키, 여름에는 수상 스키, 또 플룻도 연주하시고 그러니까 진짜 테니스 좋아하시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활동적인 사람이 몇 년 동안 누워만 있으니까 너무 답답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마지막에는 빨리 하나님이 데려가셨으면 했었어요, 솔직히. 너무 그게 모습이 보기가 힘들어서 그때가 30살 그때 38? 정도. 네. 그러니까 남들이 보면 너무 다 큰 성인인데 저는 그때 정말 오히려 아이 같은 마음이 되면서 그렇죠. 관계 맺음이 지금 없으니까. 네, 아무것도 없고 약간 정말 끈떨어진 연같이 또 그렇다고 이제 활동을 오래 하다 보니까 정말 마음을 터놓은 친구도 별로 없었고 그러면서 그때 잘 극복을 못했어요, 사실. 극복을 할 만한 게 없어서 그때도 그냥 계속 하나님한테 의지하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고 그냥 같은 교인들한테 저는 이렇게 제 슬픔이나 제 고민을 숨기는 성격이 아니어서
그냥 제 상황을 다 털어놓고 기대고 원래 그렇게 의지하는 성격이 아니었는데 그때는 그냥 제가 살아야 되니까 다 기대고 막 교회 언니들이랑 친해지고 동생들이랑 막 이렇게 속 얘기도 하고 교회 나가고 모임도 하고 이렇게 그냥 버텼던 것 같아요. 언제부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사시기 시작한 거예요? 모태신앙인가요? 일단 모태신앙이다 보니까 온 가족들이 다 교회를 다니고 있고 지금도 다 함께 예배를 보는 게 굉장히 익숙하고 또 저희는 어릴 때부터 제사를 한 번도 지내지 않다 보니까 산소를 가도 성묘를 가도 다 같이 찬양을 부르고 그냥 인사 정도? 그래서 사실은 성묘를 가면 좀 심심해요. 그렇겠네요. 왜냐면 이렇게 상을 뭘 차리고 먹고. 아예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제사상이 너무 궁금해요. 그래서 그 맛있는 음식 같은 거 있잖아요. 네. 보통 가족들이 하는 맞아요. 제사 음식에 대한 환상이 있어요. 네. 저희 가족들은 제사 음식을 아예 안 하다 보니까 그냥 성묘를 가도 되게 멀리 가잖아요. 네. 한참 운전해서 가도 찬양 몇 개 부르면 그냥 와요. 네. 너무 허무하고 뭐 이렇게 같이 나눠 먹고 싶고 한데 그런 게 없고 그러다 보니까 좀 그건 아쉬운데 이제 그런 유대 관계는 좋았던 것 같아요. 다 같이 모든 가족들이 한 종교를 믿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이제 기쁨은 있는데 제가 혼자 정말 제 스스로 믿음이 강하게 생긴 건 홍콩에서 처음 갔을 때 그때 힘들 때 시작이 됐고 한국에 와서 제 2의 고난을 맞이했던 네. 그때 이제 절실한. 동료들, 그 교인들과 유대 관계가 그때 시작된 것 같아요. 네. 네, 예전에는 이제 저 혼자 믿고 저 혼자 조용히 예배 드렸다면 그 다음엔 이제 수많은 모임과 그런 자리들을 통해서 서로 나누면서 네. 그렇게 좀 깊어지는 거는 한국 돌아와서 한 7년 전, 네, 그때부터 시작이 된 것 같아요. 근데 교회는 어떻게 거기서 가게 되신 거예요? 아, 제가 그때 약간 소위 그 삼춘기처럼 저는 사춘기 없이 보냈거든요. 그냥 일하느라 정신 없었어요. 그러다가 30대에 나는 누구인가. 약간 나는 뭘 원하는가 막 이런 게 정체성. 너무 네, 나는 대체 누구인가. 이 나라에 더군다나 외국인으로 살고 있으니 맞아. 더 강하게 왔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 당시에 그 현지에 있는 남자친구가 생겼어요. 근데 원래 크리스찬인데 저 때문에 교회를 못 갔던 거예요. 일요일마다 데이트를 해야 되니까 정말요? 그때 제가 보니까 교회를 안 나가고 있으니 눈치가 보였던 거예요, 그 친구가.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친해졌을 때 조심스럽게 사실 자기는 교회를 나간 사람인데 한번 같이 가볼래? 이러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저도 사실 모태신앙인 거였어요. 근데 안 간 지가 너무 오래됐던 거죠. 나 너무 좋은 생각이다. 가보고 싶었다, 사실. 사실 너무 찾고 있었다. 그래갖고 그 친구랑 처음에 갔는데 어렸을 때 엄마 따라서 갔을 때랑 너무 다른 정말 그 온몸에 소름이 끼치면서 정말 바짝 엎드려서 모든 걸 내려놓는 경험을 저는 처음 했어요. 첫날. 그 첫날이 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첫날부터 정말 그 아주 극성스러운 크리스찬이 됐어요, 제가. 좀 심하게. 약간 주책일 정도로. 엄청난 임팩트를 받았네요. 네. 이분이 열정이시잖아요. 네. 정말. 받으면 받고 안 받으면 안 받고. 아마 그때는 정말 금식도 너무 많이 해서 이제 동료 형제자매들이 걱정할 정도로 했어요. 하면 제대로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너무 거기에 열중하다 보니까 교회를 막 월화수목 금토일 가 있고 모든 그 활동을 다 하는 거예요, 거기서. 뭐 이런 게 있다, 저요 막 이래가지고 한 3년 동안을 정말 너무너무 열심히 활동을 하면서 그때 제일 행복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홍콩에서 하던 신앙생활을 한국에 돌아와서도 네. 그래도 이어서 하셨던 거네요. 잘 이어갔어요. 네. 교회에서 그때 받았던 사랑이 네. 어쩌면 지금의 은정 씨를 또 만든 거라고 말할 수도 있겠어요. 맞아요. 저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가족이나 친구보다 오늘 처음 만난 그 모임의 어떤 교인들, 뭐 언니가 될 수도 있고 오빠가 될 수도 있고 그분들의 어떤 말 한마디 우연히 들은 제 사정을 모를 수 있지만 그런 분들의 말 한마디에 힘을 더 많이 얻었어요. 제 사정을 모르고 있는데 어떤 본인의 속상한 얘기 하다가 나온 말이랄지 아니면 본인들이 힘든 일을 겪었을 때 힘이 됐던 뭐 성경 구절이랄지 그런 걸 들었을 때 제가 내가 지금 필요한 말인데 그러면서 많이 위안을 얻었고 저는 저분을 보고 느낀 게 이런 거예요. 치열하게 사셨어요. 네. 그리고 그 주위에서 같이 있었던 사람들은 경쟁이 대상일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그분들은 나한테 자기의 나약한 모습 보여주고 싶지도 않아. 자존심이 있어. 그렇죠. 근데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하고 아무 관계없이 그렇죠. 자기의 모든 것을 드러내니까 거기서 편안함을 느낀
네. 제 해석이 맞나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분들도 본인 얘기를 하시게 되는 거예요. 네. 원래는 처음 만나서 얘기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제가 먼저 이제 제 힘든 걸 다 오픈하고 울기도 하고 때로는 아니면 뭔가 정말 안을 어떤 조언이 필요해서 묻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나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하면서 관계가 굉장히 깊어지고 그런 분들이 저한테는 엄마와 아빠가 해주지 못한 역할을 대신해 주셨던 것 같아요. 사실 정말 힘든 얘기가 너무 많거든요. 그러겠죠. 근데 그런 분들도 저를 보면서 제 지금 꿈은 사실 난 힘들어서 이렇게 됐고 난 이렇게 뭐 결손 가정에서 자라서 내가 이렇게 됐어 이런 친구들이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원인을 자신의 불행에서 찾는. 근데 그렇게 따지면은 진짜 저는 진작 죽었어야 돼요. 근데 저를 보면서 저 이렇게 보면 아무도 힘들게 산 걸 몰라요. 저는 늘 웃고 있고 고생이라고는 한 번도 안 해본 애 같잖아요. 그래서 저를 보면서 저는 힘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분들한테. 이게 다 제가 되게 그 욥기를 좋아하는데 네. 그 고난의 끝이 없잖아요.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근데 저도 사실은 제 나름은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저는 그렇게 슬퍼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물론 스트레스는 받죠, 사람인데. 근데 저는 약간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거기 있는 것 같아요. 진짜 견딜 수 있는 만큼 주시고 어떻게든 또 해결이 되더라고요. 물론 너무 화가 나고 아 진짜 이렇지만 저는 원망을 한 적은 없어요. 지금은 네네. 가족이 소중하고 가정을 이루고 싶고 네. 사랑이라는 것도 제대로 해보고 싶고 그런 마음이 네. 생기신 거잖아요. 맞아요. 그거를 제 주위에 결혼 생활을 너무 잘하고 행복해하는 또 이제 크리스찬 언니 오빠들을 보면서 제가 많이 깨달았어요. 네. 그렇지. 너무 잘 살고 있고 사람들도 행복하고 있다. 네 너무 많고 물론 힘드신 분들도 있지만 좋은 것만 보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분들이 어떻게 이 좋은 결혼 생활 유지하는지도 저는 좀 질문이 많아서 네. 항상 먼저 물어보고 궁금해하고 제가 이제 힘들어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털어놓고 네. 그래서 이제 언니 오빠들이 굉장히 많이 조언을 해주면서 절대로 결혼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그런 생각으로 같이 믿음을 가지고 정말 가야 되는 그런 굉장히 고난이 끝이 없는 과정인데 그거를 알고 시작하는 거랑 우린 행복할 거야 라는 것만 가지고 시작하는 거랑은 다를 것 같아서 오히려 좀 나이가 있지만 저는 지금 제가 그런 개념이 생긴 게 낫다고 생각해요. 네. 감성적이기도 하면서 굉장히 논리적이셔요. 네. 네,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네. 무대뽀인 것 같아도 또 그러지는 않아. 그렇죠? 굉장히 네. 이성적입니다. 네. 굉장히 정직하고 네. 성질이 급하고 완벽하고 그러면서도 허당이고 그러면서도 또 델리케이트하고 섬세하고 네. 또 네. 그러면서 또 가슴 아파하고 또 뭐가 아니면 절대 못 견디고 네. 그런 성격인데도 가장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이 유혹하면 가장 끌려나갈 수 있는 조건을 갖췄거든요. 네. 근데 본인이 영민한 거예요. 아 이것은 지금 하나님이 나한테 하지 말라고 한 것이야. 이걸 느끼는 네. 이게 있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살고 계신 거예요. 네. 저는 네, 그렇게 진짜예요. 판단이 됩니다. 네. 제 말 맞죠? 맞습니다. 네. 너무 큰 힘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무슨 나쁜 일이 생기면 왜 이게 생겼지보다는 이걸 통해서 뭘 더 좋게 해주시려고 하지? 그런 생각을 결국은 해요. 네. 우리는 못하는데 하신다니까. 네. 어떻게 살다 보니 예. 그러셨어요. 그러면 은정 씨는 그때 생활을 하면서 자기 정체성도 찾아가고 네. 좀 좋은 사람들도 만나고 하면서 행복감을 맛보기 시작했는데 네. 일도 해야 되잖아요. 그 열정이 사라지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대신 욕심이 사라졌어요. 욕심. 네. 이게 뭔가 목표가 없는 건 아니지만 기대를 가지고 거기에 못 미쳤을 때 실망하잖아요. 네. 근데 저는 제가 하고 싶은 걸 계속 할 수 있게 해주시는 자체에 너무 기쁘게 되더라고요. 어떤 일들을 계속 하게 됐나요? 계속 음악을 할 수 있게 해주신 자체가 네. 왜냐면 아무리 활동할 때 제가 어릴 때 저보다 더 성공한 분들도 지금까지 음악을 꾸준히 하는 거는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맞습니다. 그게 쉽지가 않아요. 네. 살다 보면 쉽지가 않아요. 근데 저는 그냥 이제 그만하자 해도 또 음악을 하는 길이 또 열려요. 네. 그리고 그래 이 정도면 됐어. 그냥 이제 조용히 살자 하면 또 어떤 음악을 할 수 있는 길이 또 열리고. 그만하려고 홍콩까지 가도 가수로 또 가수로 데뷔하고. 그래서 결국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일을 계속 할 수 있게 해주시고 네. 그러다가 지금도
이제 연예인 사역하는 합창단에 또 들어가게 해주시더라고요. 네. 저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 네. 그래서 또 그렇게 가수 뭐 연기자분들 다 모여서 같이 노래하는 네. 그건 또 찬양이니까 더 좋잖아요. 네. 그런 일도 하게 해주시고 네. 물론 힘들지만 그런 걸 하면서 또 굉장히 이렇게 저렇게 저를 노래하게 해주시는 게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요. 이제는 어떤 뭐 1위 가수가 될 거야, 돈을 벌 거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네. 그냥 그 자체가 너무 기쁘고 재미있는 이제 일이 아닌 일이 돼서 저는 지금이 예전에 가수 활동할 때보다 훨씬 더 만족도도 높고 네. 행복 지수도 훨씬 높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네. 그래요. 은정 씨는 시대를 좀 앞서 사신 분 같아요. 사실은 요새 좀 수명이 늘어나서 맞아요. 직업이 여러 개인 게 당연하다고 하지만 은정 씨는 이미 직업을 몇 개를 하신 거예요. 가수하고 일반 직장인도 하고 또 다른 일도 하셨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아, 네. 사실 그 모든 게 제 정체를 찾기 위한 과정이었어요. 엄불히. 네. 네, 보통 이제 활동했던 여자 연예인분들의 특징이 새로운 거 하는 거를 굉장히 두려워하고 두려워. 못하죠. 잘 못하고 연예인에서 일반인이 못해요. 된다는 게 네. 굉장히 약간 눈치도 보이고 네. 사람들 시선인데 저는 그 시선 따위가 중요하지 않고 제가 진짜 뭘 제일 잘하는지 네. 가수 활동 말고 해본 적이 없으니까 네. 사실 제가 딴 걸 더 잘할 수도 있잖아요. 네. 더 그렇지. 좋아할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냥 무조건 닥친 대로 다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의사셨으니까 네. 어떻게 통해서 이제 치과의 코디네이터도 해봤었고 네. 이제 약간 병원에 관련된 일을 아빠의 뭔가 그런 끼에 있어서 좋아하지 않을까? 그래서 좀 환자분들을 좀 상대하면 그걸 또 내가 잘하지 않을까? 그래서 네. 그것도 했었고 또 제가 그림을 좀 좋아했었어요 어릴 때. 네. 근데 이제 그리는 시기는 좀 놓쳤으니 이제 그림을 좀 판매하는 갤러리스트를 한번 해볼까? 네. 그래서 이제 또 그런 화랑 같은 쪽에서 물건을 파는 그런 것도 좀 오래 했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옷을 또 좋아했었는데 네. 그 중에서 또 수영복을 좋아했어요 제가. 네. 그래서 쇼핑몰을 또 수영복 판매하는 거를 네. 또 오랫동안 했었는데 네. 그것도 힘들지만 재밌었어요. 다 재밌었는데 그 외에도 되게 많아요 사실. 뭐 일반 직장인 또 해본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보통 직장인분들의 워크샵 가면 이제 장소를 대관해서 행사 진행하는 위탁. 네, 그것도 제가 또 했었는데 다 재밌었는데 네. 결국은 제가 음악하고 무대에서 노래하는 것만큼 재밌는 일이 없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 가지 직업들을 하면서 다시 돌아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 4, 5년 정도 이제 코로나 때는 제가 또 필라테스 자격증을 따서 운동도 가르쳐 보고 네. 그거는 지금도 하고 있긴 해요. 네. 근데 그러고 나다 보니까 마침 그때 이제 교회에서 친한 언니가 엔터테인먼트 사장님이셨어요. 네. 그래서 너 이렇게 맨날 직업이 바뀌냐? 뭐 하는 애냐 너? 네. 방황하지 말고 그냥 일단 우리 회사에 소속만 해보고 네. 일 있으면 편하게 해봐라. 아, 난 다시 연애 활동 안 하고 싶었는데 하면서 근데 마침 좀 음악과 무대가 그립고 네. 그러면서 해볼까? 이러면서 이제 소속이 되면서 네. 그분이 저를 연예계 활동을 다시 열어주시고 그러면서 이제 뭐 복면가왕이랄지 이런 연애 프로그램들 좀 하면서 네. 다시 활동을 시작했죠. 네. 네. 가장 좋아하는 일, 가장 잘할 수 있는 일로 다시 복귀를 하신 거네요. 네, 그렇게 됐어요. 네. 요새 클레오 재결성에서 활동하시면서 재밌는 에피소드는 없나요? 와, 일단은 저희 멤버 중에 막내 멤버가 저랑 13살 차이가 나요. 네. 그러니까는 사실 띠동갑보다 더 어린 친구인데 제가 어릴 때 속삭였던 거를 그대로 하더라고요. 인자 보여. 회사 대표님들과 매니저 오빠들을 열받게 하고 속상하게 하고 아, 그렇게 했나요? 그렇게 했어요, 제가. 왜냐면 그땐 제가 욕심이 너무 많고 제가 중심이고 네. 저 때문에 클레오가 잘 된다고 착각하고 막 이러니까 굉장히 이기적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할 말 다 하고 네. 막내인데 굉장히 좀 막내 같지 않은 네. 언니들이 진짜 혀를 내두르고 두 손 두 발 다 들었었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하더라고요. 네. 근데 받고 있어요? 근데 제가 그거를 보면서 화가 안 나는 게 네. 제가 그랬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얘 마음이 너무 이해가 가는 거예요. 어. 그래서 너 사실 지금 이래서 이렇게 말한 거지. 그럼 네, 언니 맞아요. 그러면 얘랑 저랑 대화가 너무 잘 돼요. 맞아. 네. 그러면서 이 화가 본인도 풀어지고 네. 혼나거나 뭐라고 하면 더 화가 날 거 아니에요. 네. 왜 내 마음을 몰라주냐 이렇게 언니 꼰대예요 막 이럴 텐데 제가 너무 얘 마음을 알아주고 내가 어릴 때 너보다 더 했다. 그리고 그런 친구들이 네. 에너지도 많고요. 일을 네. 하면 훨씬 잘해요. 네. 네. 똑 부러져요. 네, 네. 자기 할 일 확실히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더 마음에 들고 그래서 정말 절친처럼 13살이 어린데 더 친해졌고 네.
활동하면서도 이 친구 때문에 더 재밌게 일을 하게 돼서 사실 이렇게 혼자 하는 것보다 저는 그룹 체질인 것 같아요. 왜 제가 솔로를 한다고 나왔을까. 네. 그래서 또 이제 옛날 언니들이 더 그립기도 하고 네. 그런 마음에 또 한 번은 이제 전화해서 사과도 하고 나 때문에 힘들었지. 이제 옛날 대표님들한테도 한 번씩 다 사과를 드렸어요. 다퉜어요? 네, 저 때문에 너무 들고? 고생을 하셨어요. 고생을 너무 시켰어요? 저 제멋대로 하고 말을 너무 안 들으니까 제가 어릴 때 정말 죄송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다 찾아뵙고 인사도 드리고 그랬었던 기억이 나요. 네. 근데 지금 굉장히 행복해 보이시잖아요. 네. 행복해 보이시죠? 네, 정말. 저 좋아요 지금. 네, 네. 너무 좋아 보이세요. 근데 최근에 또 그 프로그램에서 네. 은정 씨 보면서 반가워하는 분 굉장히 많으셨거든요. 네, 그 프로그램에 나간 분들이랑도 친하게 지내고 있고 네. 40대 초반에 인생의 전환점이 됐던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제가 사실은 결혼에 대해서 늘 물음표가 있었어요. 네. 연애와 결혼, 사랑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저희 가족들도 너는 어떻게 크리스찬이 사랑에 대해서 물음표를 갖냐. 그게 제 기독교 생활의 가장 큰 딜레마였어요, 사실. 어떤 물음이죠? 제가 사실 부모님에게 남들이 당연히 받는 사랑을 충분히 못 받고 자랐다 보니까 사랑에 대한 의심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남녀 관계에도 공감해요. 그렇고, 네, 뭔가 사랑이 굉장히 순수하고 네. 주기만 해도 좋은 사랑이어야 되는데 네. 저는 받기만 했던 사랑을 느껴본 적이 별로 없다 보니까 누군가 저를 좋아해도 왜 날 좋아하지? 저 숨겨진 저희가 뭘까? 오래 왜 갔다. 나한테 친절하지? 그리고 남녀 사이의 사랑에서도 늘 이게 전부가 아닐 거야. 그리고 저 사람이 떠나면 나는 어차피 혼자니까 준비해야 돼. 그러니까 항상 끝을 염두하는 게 너무 습관이 된 거예요. 충분히 이해됩니다. 네, 왜냐면 엄마 아빠도 아프셔서 본의 아니게 저를 두고 가셨기 때문에 건강 염려증도 굉장히 심하고 상대방에 대한 건강 염려증도 심해요. 이 남자가 나랑 잘 있다가 아파서 혹시 가면 어떡하지? 그럼 난 또 혼자가 되겠지. 이거에 대한 강박이 너무 심해서 언제부턴가 연애를 떠나서 결혼에 대한 물음표가 너무 드는 거예요.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 그러면서 그러다가 이제 나이가 너무 많아지면서 저는 비호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젠 안 되겠다. 이제는 정말 방송의 힘을 받자. 왜냐면 저는 이제 나이가 있다 보니까 누군가한테 소개받는 건 너무 한계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소개를 받자니 다 이미 결혼을 한 거예요. 맞아. 네. 친구들도 제가 야, 소개 좀 해줘. 그러면 내 주위에 다 애 아빠들인데 이렇게 되고 그래서 안 되겠다. 이 프로그램에 나가서 결혼을 하자. 저는 진심으로 결혼을 하는 게 너무나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나갔는데 제가 그때 여자 출연자 30명 중에 가장 나이가 많았어요.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주눅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래 제가 주눅 드는 성격이 아닌데 완전히 주눅이 들고 20대 후반, 30대 초반 여자 출연자들 사이에서 제가 너무 그분들이 너무 능력이 좋고 실력도 너무 뛰어난데 성격도 좋고 얼굴도 예쁘고 너무 어리고 막 그러다 보니까 제가 여기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또 마침 남자 출연자분들도 한 80% 이상이 다 저보다 어리고 저보다 10살 이상 어린 분들이 대부분이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분을 찍어도 미안한 거예요. 네. 내가 찍었을 때 얼마나 부담스러울까. 10살 누나인데 그렇지. 더군다나 또 연예계 활동했다 그러면 또 이미지도 세다고 느낄 텐데 제가 막 나와서 난 널 좋아해 이러면 얼마나 부담스러울까. 그러면서 아무것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 이제 한 분이랑 좀 됐는데 그분이랑 이제 잘 안 되면서 네. 제가 좀 희망을 잃었어요. 나랑은 결혼이랑은 영영 안 되는 아닌 것 건가? 같다. 그러면서 이제 그 제 주위를 둘러보게 됐죠. 내 주위에 누구 없나? 그러니까 늘 있던 사람 중에 네. 그래서 뭔가 멀리서 찾지 말자. 그러면서 이제 또 인연을 네. 내 마음을 딱 확신을 갖게 된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그 결혼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늘 먹게 된 있던. 계기가 네. 그 프로그램 하면서 더 확실해졌다는 네, 그 얘기신 프로그램 거죠? 때문에 사실 제가 결혼에 대한 그것도 더 확실히 섰고 제가 주위를 보니 참 제가 못 봤던 보석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실 청혼도 제가 먼저 했고 네, 지금인 것 같아 이래가지고 성격대로 제가, 하셨군요. 네, 성격대로. 그리고 다음 달에 할까 막 이랬었어요. 제가 원래는 저는 이제 결혼 절차를 잘 몰랐어요. 네. 이제 결혼을 곧 하는데 사실 지금도 믿기지가 않아요. 내가 정말 가족들도 안 믿었어요. 네. 진짜야? 약간 이렇게 워낙 제가 그런 적이 없고 해서 그래서 나중에는 저도 제가 좀 어색한데 그 정도로 좀 확신이 드는 분을 만났고 네. 그리고 이게
잘못되더라도 저는 어떻게든 그걸 잘 되게 만들 자신이 좀 있고요. 물론 당연히 힘들겠고 싸우겠고 뭐 어렵겠고 뭐 있겠지만 저는 극복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먼저 이렇게 빨리빨리 결혼을 서둘러서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이 차이가 뭐냐면 이 앞편에는 그러면 어떻게 하지? 헤어지면 어떻게 하지? 그 사람이 아프면 어쩔 건데 이분은 이제 말이 안 들으면 말 듣게 내가 만들 수 있어. 네. 잘 지낼 수 있을 거야. 네. 해. 이렇게 반응한 거예요. 어떻게든 그걸 해야 되고 모든 안전장치들을 다 해놓고 또 열심히 기도하고 제가 할 건 다 해놓되 하나님한테 맡길 건 맡기되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축복합니다. 네.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네. 은정 씨 정말 축하드립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도 할 수 있어요. 네. 가능합니다. 네. 네. 은정 씨가 요즘 아주 환하게 웃는 이유가 있었네요. 네. 하나님이 주신 축복 같은 소식이에요. 네. 앞으로 어떤 삶을 살고 싶으세요? 저는요, 사실 여태까지는 제가 잘 되고 싶었어요. 네. 막 제가 잘 되고 싶고 이랬는데, 저는 사람들이 저를 보면서 힘이 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네, 힘이 나요? 네, 힘이 나고, 저를 보면 웃게 되고, 기분이 좋아지고, 저를 보면은 막 없던 용기가 생기고, 막 그런 사람이 되고 싶고요. 더 쓰임 받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네. 은정 씨의 그 소망이 너무 반짝반짝 빛나고 기대가 됩니다. 할 수 있어요. 네. 네. 지금처럼 자신이 좋아하는 일 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좋은 에너지 많이 나눠줬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야기 들으면서 참 많은 따뜻한 위로를 저도 받았습니다. 다행이에요. 덕분에 힘도 얻었고요. 네. 네. 그리고 은정 씨의 살아온 그 변화가는 과정, 그 변화가는 과정이 결국은 하나님 밑에 무릎 꿇고 모든 것을 간구하는 모습으로 네. 기결되는 증을 보고도요. 저는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또 그동안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쭉 처음에 이렇게 읊어주셨잖아요. 그때 인사 전에 이렇게 듣고 있으면서 되게 제 혼자만의 연대기를 듣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기분이 좀 진짜 묘하더라고요. 약간 나 열심히 살았다 이런 생각도 들고 이제 뭔가 제가 그동안은 저를 위한 시간을 보냈다면 네. 이제 남은 저의 삶은 뭔가 상대를 위한, 남들을 위한 진짜 저를 많이 쓰일 수 있게 해주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을 만나면서 제 남은 삶을 또 행복하게 또 채워나가고 싶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네. 너무 예쁜 꿈이에요. 오늘 그렇게- 이 프로그램에 또 불러주신 걸 계기로 네. 이런 프로그램에서 저를 많이 찾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실 네. 것 같은데요. 네, 네. 네. 앞으로 더 많은 매체에서 방송에서 은정 씨 네. 보기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은정 씨 저희가 작은 선물을 하나 준비했어요. 와. 샤론의 꽃이라고 생각하시면서 받아주세요. 어머,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저 여기서 뭐 하나 얘기해 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기독교 여성 5인조를 만들었는데 저희 앉으셔서 얘기하시면 그룹 이름이 샤론즈예요. 진짜. 그래서 제가 이 이름을 보고 좀 놀랐어요. 저희가 그때 이름을 정했거든요. 네. 저희 5명이 이제 가수 출신이 모여서 기독교 이 5인조를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사역을 같이 하는데 다들 이름을 뭘로 정할래? 막 이러다가 이제 누군가의 제안으로 샤론즈 예쁘다. 네. 하자마자 그때 들어온 프로그램이 이거예요. 샤론의 꽃. 네. 그래서 지금도 녹화 전에 단톡방에 이제 대본 찍어서 오늘 내가 찍고 있는 게 이런 프로그램이다 이름이. 그래서 저희 팀이 다 좋아하더라고요. 정말요? 네. 그러면 다음번에 샤론즈와 함께 또 출연해 너무 좋죠. 주셔야겠네요. 너무 좋죠. 너무 좋아요, 진짜. 네, 은정 씨의 인생에 샤론의 꽃이 활짝 피어나길 바랍니다. 네, 너무 감동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해요. 저도 감사드립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의 절실한 기도에 항상 응답을 해 주십니다. 네. 메마르고 척박한 땅에서도 피어나는 샤론의 꽃처럼 아름답고 용기 있는 분들과의 만남 앞으로도 계속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